혼다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의 일상이 지루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을 탈 때 뭐 연비 너무 좋고 막 세단이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쫙 풀리면서 되게 어쩌다 내가 중년이 된 것 같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여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그렇지 않아요. 안에 팽팽한 젊음이 살아있고요, 팽팽한 재미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달려보고자 하는 장난기 마저도 느껴집니다. 시간을 통해서 기술이 축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일상이 풍요로워지고 가벼워지고 효율적이 될 수 있는가, 제 관심사는 사실 그겁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를 통해서 정말 뭐랄까요,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편안해지는 경험을 몇 날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투어링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숫자들을 봤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뭐 경기도도 가고 천안도 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400km 이상 막 달린 것 같은데요, 시내에서도 물론 충분히 주행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대부분 노멀 모드로 달렸습니다. 노멀 모드로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오너 입장에서 자동차를 탈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무신경하게 타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심한 사람이 이 차를 탈 때 어떤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도 너무 춥습니다. 자, 오늘도 일과는 제 아들의 등원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빠랑 출근할까? 아빠. 3 hours later. 자,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건데요. 약간 교외로 한번 나가보죠. 본격적인 장거리는 제가 내일 달려볼 생각이고 경기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주행한 게 리터당 19.7km가 나왔네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휴. 집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막히는 길을 달릴 때 연비를 볼 수 있겠네요. 다 왔습니다. 아들을 무사히 픽업하고 지금 차가 많이 막혔기 때문에 평균 연비 17.4km, 22km를 달려왔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얼른 들어가야겠어요. 자, 오늘은 장거리를 한번 가볼 겁니다.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안에 흥미로운 로스터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굳어가지고 장거리가 쉽지 않네요. 여기는 눈이 너무 안 녹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만 연비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연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왔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연비 19.6. 자, 여기에요. 헥스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이고 테이크아웃 한잔 해서 바로 나갈 겁니다. 포인트.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93km고요 1시간 50분. 여긴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헥스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천안에 있어요. 자, 저는 다 왔고요. 지금 뭐 신사역까지 한 24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막히는 길이랑 뭐 뻥 뚫린 길이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달렸고요. 저는 고속도로에서는 이콘 모드를 활용을 했고, 막힐 때는 이제 에이다스를 켜놓고 조금
뚫렸을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부분 이렇게 운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뭐랄까 일반적인, 그리고 연비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8.4km, 리터당 18.4km 찍혀 있고요. 트립 A를 보면 88km 달려왔다고 기록이 돼 있죠. 어제 제가 리셋한 이후로 220km 넘게 달렸네. 뭐 아직 며칠 좀 남아 있고요. 무척 만족스러운 주행인데요. 그냥 무심하게 달려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며칠 남아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벌써 11세대입니다, 여러분. 11세대예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를 11세대까지 이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철학과 고집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 기술은 언제부터 농의가 왔느냐? 2013년에 1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됐고요. 지금은 4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구동용 모터가 따로 있고 발전용 모터가 따로 있어서 이 차를 움직이는데 세 주체가 활동을 하는 거죠. 2.0L 가솔린 엔진과 구동용 모터와 발전용 모터, 이렇게 세 가지가 그때그때 힘을 합해서 최적의 효율을 우리가 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꼭 필요할 때만 힘을 보태고, 대부분은 전기 모터로 이 차를 움직일 수 있지만 배터리가 좀 닳아간다 이럴 땐 굳이 엔진을 구동시켜 가지고 다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용 모터를 돌려서 다시 충전을 하고 전기 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독자적인 혼다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뭔데,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제일 좀 재미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냐면 그냥 이럴 때예요. 그냥 이렇게 달릴 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조용할 때, 급가속을 하면 엔진이 돌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모터의 힘으로는 다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토크로 이 차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가속할 때는 조용해요. 전기 모터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충전하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전합니다. 그리고 가속하면 다시 모터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 파워플로우를 보면 엔진에서 막 힘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용해요. 전기 모터만 돌아갈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엔진이 돌아갈 때의 소음과 진동과 이 모든 불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틀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무척 훌륭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도 지금 뭐 16.8, 뭐 17.2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연비가. 지금 이 차에 정착되어 있는 2.0L 직분사 애킨슨 엔진의 최고 출력이 147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18.4kgm고요. 모터의 최고 출력이 184마력이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34kgm입니다. 그래서 혼다는 기술의 혼다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뭐라고 해도 이 혼다의 기본적인 토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가 F1에 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혼다의 엔진을 장착해서 F1에 출전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력들은 믿을만하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차를 이해하시면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 혼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CR-V가 시장을 제패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는 되게 좀 조용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 혼다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거리에 있는 혼다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CR-V 리뷰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다, 혼다 예쁘네,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저는 사실 최고의 마케팅의 장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저거 뭐지? 저거 괜찮아 보이네? 저 차 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일단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전시장에 찾아간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죠. 혼다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거리에서부터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보면서 이상하다, 혼다 예쁘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마침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 타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혼다의 디자인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장이 되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제가 예뻐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 이 길어진 전장에서 많이 좀 비롯된 것이기도 해요. 전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세가 되게 낮고 넓어졌어요. 그리고 군더더기를 싹 뺐어요. 이렇게까지 군더더기를 뺀 차를 오랜만에 만나요. 그래서 반갑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자신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화려함이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장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빠져있고 담백한 디자인을 하면 좀 옛날 느낌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만, 자동차를 정말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차를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용기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눈속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고 담백하게 만들었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한번 경험해 보시라. 경험해 보고 좋으면 사세요. 아마 사신다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라는 자신감이 이 전체적인 담백함에서 읽히는 거예요. 옆모습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옆모습에서 제일 처음에 제 시선을 앗아간 거는 A필러, B필러, C필러 윗부분을 감아 들어가는 크롬 장식이었습니다. 이게 왜 눈에 들어왔냐면 이 차가 조금 더 화려하고 싶었으면 아랫부분까지 다 크롬으로 감쌌을 거예요. 근데 아랫부분은 검은색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차체 아래쪽에도 검은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선이 많지도 않아요. 정말 평행한 선이 캐릭터 라인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숄더 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그냥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 차의 길어진 전장을 강조하면서 낮고 긴 이 차의 전체적인 담백하고 되게 신사적인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 들죠. 파란색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화이트도 있습니다만 파란색은 좀 경쾌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흰색도 깔끔하고 예쁠 것 같죠. 그레이가 오히려 조금 더 패셔너블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앞모습으로 오면 무척 진지하죠. 그죠? 눈빛이 진지합니다. 윗부분이 싹 평행한 선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그 아랫부분의 모든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되게 얇고 신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그 모양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인테리어의 송풍구 쪽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귀엽게 들어가 있는 이 차의 유일한 장식이라고 해야 될까? 에어 인테이크 양쪽 끝에 약간의 은색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거 말고는 화려함이 없어요. 제가 가끔 도로에서 만나는 차들 중에서 저 차를 보면 저 차를 선택한 사람의 어떤 태도랄까? 취향이랄까? 성품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짐작되고 궁금해지는 모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도 좀 그런 쪽이에요. 내가 평범한 세단은 싫어. 그리고 SUV도 싫어. 가끔은 신나게 달리고도 싶어. 그런데 효율도 중요했으면 좋겠어. 나만 타는 차 아니고 아내도 타고 장거리도 가끔 달리고 시내 주행도 많이 하는데 연비가 좀 중요해. 효율도 중요해. 그런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취향, 이런 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 이런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재미있는 차예요. 이 차를 시승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서스펜션 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의 소리였어요. 서스펜션 세팅은 왜 놀랬냐면요, 보통 이렇게 길고 거의 5m에 육박하는 전장을 가진 11세대를 거듭해온 무척 전통적인 세단이 서스펜션 세팅은 역시 전통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전통적인 세팅이라는 건 누가 타도 편안한 세팅입니다. 푹신푹신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세팅을 생각하기 되게 쉬울 텐데요, 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서스펜션 세팅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달릴 때 맛이 살아있습니다. 아마 욕심껏 좀 몰아세우고 코너에서 막 꺾어봐도 오씨 재밌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재미라는 거는 반드시 고출력 되게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토크 이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단이라는 장르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사의 의지고요. 이 차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혼다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의 일상이 지루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무척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감수성, 감성, 욕심, 쾌활함, 그리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사실은 되게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을 탈 때 뭐 연비 너무 좋고 막 세단이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쫙 풀리면서 되게 어쩌다 내가 중년이 된 것 같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여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그렇지 않아요. 안에 팽팽한 젊음이 살아있고요, 팽팽한 재미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달려보고자 하는 장난기 마저도 느껴집니다. 그런 점이 무척 의외의 이 차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정말 직관적이에요. 버튼들이 터치에 대한 강박이 없습니다, 이 차에는. 그래서 누군가는 미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편리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비상 깜빡이를 켜는 버튼이 여기에 무척 소담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누르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다이얼들은 딱 3개가 듬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다루면 됩니다. ADAS를 작동시키는 버튼들도 너무 직관적이고 편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작동시키는 버튼들도 무척 그냥 편리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모두 다 세련되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새로움은 새로움이죠. 이게 편리하냐 아니냐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냐도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았고요. 그 와중에 기술로 쌓아온 효율 완성했고 그 속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캐릭터와 힘을 감춰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뒷좌석도 되게 넓어요. 전장이 제가 길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어진 전장은 오롯이 실내 공간에 투입이 되었다.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도 레그룸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 세단 좀 내가 타기에는 너무 전통적인 느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차의 옆모습을 다시 한번 잘 감상해 보십시오. 지붕의 가장 높은 점에서부터 트렁크의 끝까지 내려오는 그 라인이 어떤 선을 그리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쿠페 형식으로 지붕을 얼마나 예쁘게 깎아놨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날티나지 않게 어디까지나 11세대를 거듭해온 어코드라는 자동차의 품위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정말 예쁘게 깎아놨습니다. 이 차가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태도 때문이에요. 뭔가 좀 나대지 않음. 요즘에 너무 그런 시끄러운 소음 속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런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가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전시장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 효율 중요하신 분들, 전기차로 가기에는 조금 마음속에 불락이 있으신 분들, 하이브리드가 정답입니다. 지금 연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하남에서 지금 강남, 성수대교 남단까지 왔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연비가 한 0.34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점점 놓여지는 이 마음,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만 느끼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력 포인트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사운드 시스템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스에 대한 심층 리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일단 어떤 자동차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장르를 바꿔가면서 들어보시기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와 음악이 어떤 것인지를 나랑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파라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되게 중요한데, 지지부진하게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야 하고 음악도 뭔가 재미있는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저는 일렉트로니카랑 힙합을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어요. 가사를 듣는 것도 재밌고 소리의 레이어가 쌓여가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이성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일 밑에 깔려있는 드럼과 베이스가 정말 뿌리처럼 듬직하게 이 노래를 받치고 있고, 나머지 소리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는 것을 내 귀로 느꼈을 때 그 쾌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사신 분들은, 그리고 아직 느껴보시지 않았다면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이 시승해 봤고요. 오늘 시승의 핵심은 첫 번째는 연비였는데요.
연비는 너무 빨리 이게 좋다는 게 결론이 나버려서 이 차가 숨기고 있는 힘들, 그리고 디자인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립 컴퓨터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주행거리 760, 평균 연비가 18.9km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18km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립 B는요, 이거는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면 수동으로 초기화, 그리고 트립 A는 운행마다 초기화,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했는데, 그래서 트립 B는 948km 타는데 16.8, 345km 타는데 19.9, 막 23.3, 막 이런 연비들이 보통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의 연비는 계속 찍힐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트립 컴퓨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죠.